개업한 지 한 달여 정도 됐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지난 6월 24일 우리는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약을 고르고 쇼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었죠. 자, 조제약은 판매하지 않지만 다양한 의약품들을 시중 대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당시 많은 소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주사제는 한 번만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 되고요. 자, 이곳이 오픈한 지 이제 한 달. 자, 그런데 이곳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게 싸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약국에 보안 요원이 있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약국에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압박받아가지고 약사분들 몇 명 퇴사하신 분이 있다고.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다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 얼핏 보기엔 지난달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풍경이죠. 정말 많네요. 예. 인기네요. 하지만 정말. 예. 보세요. 의문의 남성이 포착됩니다. 약사 가운도 입지 않은 이 사람들. 주변을 살피고 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자, 자세히 보니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여기 계시는 이제 가드도 이렇게 고용을 하고 좀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매장 내부로 들어가 보니 이전에 없던 경고 팻말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인물 촬영? 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저희가 이제 약국을 6월 11일 날 오픈을 하면서 저희 반대쪽 되는 쪽에서도 이제 공격이 점점 늘어났는데 어떤 약사님이 조용히 부르시더니 혹시 이거 사이트 보셨냐고 에? 어제 생겼다고 자기도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당시 직원에게 받았던 문자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블랙리스트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네요. 약사들의 실명이 공개돼 있는 이른바 약사 블랙리스트 사이트라는 겁니다. 자, 이곳의 이름은 배드팜, 즉 나쁜 약국인데 익명으로 운영되고요. 정황상 창고형 약국을 겨냥해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배드약사라는 사이트인데 설립 취지부터 저희 약국을 없애겠다는 이제 취지로 만들어졌고 보면은 이제 검색창에서 저희 이름을 치면 일부러 정두 시옷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이름을 자기들이 다 적어놔요. 그러면서 욕을 쭉 악플 막 달고. 그렇죠. 예. 말이 안 이렇게까지요? 되잖아요.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하고 전 국민이 다 욕할 수 있게 하는 건 익명성에 숨어서. 대표 약사뿐만 아니라 근무 약사들의 실명과 초성, 심지어 담당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 뭐 신상을 털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욕을 하고 참.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약사님들이 힘들어지는 게 컸고 또 와서 물리적으로도 개인의 얼굴 그리고 명찰, 이름, 신상에 관한 거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약사 면허증까지도. 무분별한 사진 촬영이 반복되자 결국 약사들은 신변 보호를 위해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심지어 약사의 얼굴을 촬영한 이용객에게 즉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용객이 이를 계속해서 거부했고 결국 실랑이 끝에 2차례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방문한 현장에서도 이용객들 틈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니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참 촬영을 합니다. 이내 약사들이 모여있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 자, 그러더니 빈 바구니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은 채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나온 게 아니라요. 저 대체 약국에서 사진만 촬영한 이유가 뭘까요? 스파이 아니에요, 스파이. 제가 정 대표님하고 의논 좀 자, 이런 갈등이 늘 이어지는 거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유휴 부동산 임대 방안 때문에 우리도 이런 우리 건물이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온 거죠. 네, 피해가 잇따르다 보니 약국도 점점 보안에 민감해질 수밖에 예.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오해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사가 아니라면 굳이 약국을 찾아와 약사의 얼굴을 촬영하고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약국 측의 주장입니다. 대부분 말씀을 거의 안 해주시고 왜 이제 사진을 못 찍게 하냐고 화만 거의 대부분 내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폐쇄적인 카페형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분들이 저를 이제 욕하기 시작한 거죠. 또 저희가 오픈하면서부터 저희 약국들 사진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가격 올라가고 동영상 올라가고 사이트 이름이 뭔가요? 약준모입니다. 약준모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른바 약준모는 약사 총 2만여 명이 가입하고 있는 큰 규모의 민간 약사단체입니다. 약사 사회에서도 꽤 영향력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곳에 지난 7월 8일 공지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창고형 약국을 운영하고 근무하는 약사들을 영구 제명하겠다라는 개정 회칙을 발표한 건데요. 처음 신입 약사들이나 좀 뭔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여기서 좋은 자료들도 보고 또 좋은 얘기들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단순히 저희 약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런 정보 제한이나 또 탈퇴를 시킨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창고형 약국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글이 끊이지 않았고요. 급기야 살해 협박성 댓글까지 다수 게시가 되면서 약사들을 비롯해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이사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착잡했죠. 근데 저희가 한 12~13명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갑자기 한 4~5분이 쑥 빠지시고 오신다는 분도 안 오시고 지원자도 뚝 끊겼죠. 네,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자 남은 약사들은 두려움 속에서 겨우 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서웠죠. 여기 근데 근무하시는 약사님들 모두 길거리 다니기가 무섭다, 일하기가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 걱정하고 계셔가지고 체력도 힘들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서 다들 너무 지친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출근. 대부분의 손님들도 이러한 약국의 상황과 논란을 알고 있었는데요. 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근무한다고 해서 근무한 약사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크게 한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신공격은 수준 신상까지 넘었죠. 터는 거는 좀 심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자기 밥그릇 뺏기는 느낌인가 싶어서 하는 건가? 갈수록 도를 넘는 협박과 비방에 결국 창고형 약국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나쁜 약국 사이트와 약준모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을 작성한 28명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자, 우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준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운영회장을 만났습니다. 전문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약국의 약사들만 제명하는 회칙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약사 직능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정 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약국에서 구입을 하는 가격보다 더 이제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던 약사들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분이 실제로 원하고 적합한 약을 추천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격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신뢰를 잃어서 결국에는 본인에게 맞는 이제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게 이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크나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창고형 약국 측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라는 주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커뮤니티의 기본적인 해칙이 이제 폐쇄 커뮤니티고 이거를 이제 먼저 언론 보도부터 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순수한 목적보다는 한 번 더 이제 미디어 노출을 위한 목적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이트에 글을 유출한 게 문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악플들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요? 제가 기사 올라오면은 제 이름으로도 악플들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악플을 쓰시는 약사님들 개별을 뭐 언론에 비디오화 시키면서 뭐 공격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약사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한 이제 방향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 약사의 직능의 이제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행동이지 약사들의 이미지를 깎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부당한 이유를 받을 이제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약준모 측의 주장에 대해 창고형 약국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소비자분들은 여기 오시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부담 없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결국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소비자분들이 가격 때문이라기보다는 나의 선택이 존중받았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들을 위해서 양료 서비스를 지향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계속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준비 중이었던 단계거든요. 그런 거대한 유통 중심의 어떤 약사의 역할은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퇴보하고 국민 건강보다는 예전에 유통만 중시하던 그 과거 지향 쪽으로 가느냐.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한약사회 공식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응책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만 현재 보도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뭘까요? 무별하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형태는 이제 철회돼야 되고 이런 의약품에 대해서 상담할 정도로 충분한 이제 약사 인력 고용이 있어야 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건 이런 형태의 약국이 생기기를 계속 바랐던 것이고요. 저는 이 약국을 계속 유지해 나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고형 약국을 허가한 보건복지부는 계속된 논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사들 간의 의견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해결책이 쉽지 않긴 한데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대책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초반에 창고형 약국이 셀프 계산대나 택배 서비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때도 대한약사회에서 큰 우려를 표명했었고 지금은 철회가 됐습니다. 여튼 대한약사회에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주제로,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로 전국의 약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로 거론됐던 내용이 일단 그 복약 상담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강화하자라는 부분도 있었고 의약품 가격 정찰제를 도입하자라는 거였는데 대부분의 약국의 의약품들이 가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해서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